오늘은 국내 첫 문구 페어, 문구 덕후들을 환장하게 만든 전시 인벤타리오에서 구매한 물건들이랑 전시 보면서 좀 찜해놨던 물건들, 그리고 전시 후기 이렇게 얘기해보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이번 전시 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많을 거를 생각해서 금요일에 반차를 쓰고 다녀왔는데 주말에 갔던 지인들이 입장하는데도 대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대단했던 게 저는 슈퍼 얼리버드로 5,500원에 티켓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번개장터 뭐 이런 데서 5만 원에 되팔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현장 판매를 하지 않기도 했고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이 되게 필요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이번 전시를 잘 기획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구매한 물건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또 여러 번 사본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쓸만한 거, 내가 쓸 곳이랑 그 상황이 바로 떠오르는 것들만 구매를 해서 5가지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예가의 북커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부터 북커버 갖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침 딱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디자인도 딱 심플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사이즈는 S랑 M, 라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니까 처음 북커버를 쓰는 분들에게는 M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이게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 사이즈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보다 판형이 작더라도 좀 무리 없이 쓸 수 있고 두께가 두꺼운 책도 어느 정도 다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M을 사기로 했습니다. 컬러는 원래 무난한 컬러를 조금 보다가 좀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걸 봤는데 주황색은 뭔가 나중에 떼탈 것 같았고 마침 사이즈도 S였어서 파란색인 M을 샀습니다. 공예가라는 브랜드는 여기서 처음 알게 됐는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되게 제 스타일인 거예요. 북커버랑 색깔피, 가방 이런 천을 주 소재로 하는 것 같았고 단정하고 만듦새가 좋아 보이는 브랜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흑심의 연필깎이예요. 사실 제가 입시 이후로는 연필을 잘 안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종종 쓸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연필이 쓰고 싶을 때가 생기기도 하고 당장은 안 써도 한번 사두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냥 연필깎이가 아니고 색연필이나 심 종류에 따라서 5가지 단계로 연필을 깎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니까 일본 제품이었고 가격도 뭔가 기능 대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흑심은 연필을 메인으로 다루는 편집샵이에요. 연희동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꼭 해리포터의 지팡이 가게 같은 느낌? 근데 이번 부스를 그 매장이랑 정말 흡사하게 연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전체적인 컬러감도 그렇고 집기들까지 그 매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센스 있는 게 구매한 제품 포장을 되게 특별하게 해주세요. 크라프트 봉투에 넣어가지고 날짜를 연필로 적어주고 실링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 아날로그의 매력을 좀 한층 더 느끼게 해주는 경험 요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오이뮤와 숭의 콜라보 제품인 영감노트 키링입니다. 제가 오이뮤라는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었잖아요. 새로 오픈했던 오이뮤 북촌점에 가봤고 또 북촌점이 생기기 전에도 성수점도 진짜 많이 가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오이뮤 제품은 거의 좀 빠삭하게 알고 있고 좀 익숙한데 이번에 마케터인 숭님이랑 콜라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숭이라는 분도 제가 팬인데 집필하신 책도 많이 읽어봤고 북토크도 가봤어요. 오이뮤가 미니북 형태의 제품들을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영감을 수집하는 숭님이랑 엮어서 미니 영감 노트를 만든 거예요. 디자인도 예쁘고 이런 쓰임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영감을 떠오르게 해주는 몇 가지 질문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게 영감을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포인트 오브 뷰의 스탬프입니다. 아니 이번에 부스에 갔는데 메인으로 가져온 게 스탬프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진영이라는 작가분이랑 콜라보한 스탬프들을 가져왔는데 귀여운 게 진짜 많았어요. 특히 가장 큰 것 중에서 고양이가 있는 게 제일 탐이 났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작고 가격이 저렴한 아이템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양이가 귀엽게 나온 걸 사고 싶었는데
이 사이즈에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그럼 사이즈가 작으니까 찍었을 때 좀 잘 보일 수 있는, 찍히는 면적이 넓은 디자인을 보던 중에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그림이 재미있어서 이걸 하나 구매했습니다. 선물할 때 포장지나 편지에 막 귀엽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 어비뷰라는 브랜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수동 오르웨르라는 건물의 2층 작은 코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층짜리 건물 하나로 크게 확장해서 운영 중인 감도 높은 동구 셀렉트 샵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부스에서는 그 매력에 반에 반도 담지 못했으니까 매장에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모어백에서 산 후기는 무늬 모 스티커입니다. 원모백에서 후기는 무늬 스티커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사실 스티커를 옛날에 진짜 많이 샀고 쌓아뒀어서 요 근래는 진짜 안 샀거든요. 후기는 무늬 그 모라는 고양이 일러스트 이 자체도 좋아하지만 이 판에 구성된 하나하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특히 이 상반신 하반신 따로 있는 거랑 발만 따로 있는 거 물건 이것저것에 붙이거나 선물할 때 쓰면 딱 좋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다음으로는 찜한 물건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살까 말까 고민하게 했던, 그리고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걸 떠올리자 라는 마음속으로 샀던 물건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웜그레이 테일의 타월 파우치랑 수세미예요. 웜그레이 테일은 포근한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여기서 선물도 진짜 많이 샀었고 망원에 있는 매장에도 몇 번 가봤을 정도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안 본 새에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 타월 재질의 미니 파우치가 너무 탐났습니다. 근데 제가 키티버니 포니 파우치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패스를 했지만 다음에 이 사이즈 파우치가 필요하다면 이걸 생각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세미, 완전 인테리어 소품 겸 실용템. 이건 나중에 친구나 지인들이 집들이 할 때 선물이랑 같이 주기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위의 패턴지예요. 가위는 주로 패턴지랑 카드, 라벨 이런 선물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다루는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 패턴지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선물 포장지로만 쓰긴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직원분이 알려주신 게 꼭 포장지로만 안 써도 되고 뭐 집에 포스터처럼 벽에 붙이는 용도로도 써도 좋다라고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눈꽃송이 패턴지랑 후기는 무늬 패턴지. 세 번째로는 페이퍼 플레이트의 버섯 모양 카드였어요. 사실 여기는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딱 저 멀리서부터 이 빨간색 버섯 카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색감이랑 형태가 너무 취향 저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진짜 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바로 사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보자 했는데 그대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타이드 스토어의 고양이 손수건이랑 수첩이었어요. 우선 하이타이드 스토어는 후쿠오카에서 설립된 문구 브랜드라고 해요. 여기도 진짜 사려고 마음먹고 한 바퀴 도는 동안 잊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영상 다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인데 이 손수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앞뒤 컬러가 이렇게 다른데 좋아하는 고양이에 좋아하는 보라색. 진짜 왜 안 샀을까 바로 바보 아니야? 그리고 이 손수건이랑 세트인 수첩도 있었는데 세 가지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아른거려가지고 일요일에 가는 친구한테 혹시 있으면 꼭 사와달라. 품절됐대요. 역시 이런 거 눈에 보이면 사야 돼 바로. 마지막으로 이번 페어에서 인상적이었던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장할 때 인포데스크를 꼭 탑승수속하는 것 같이 구성을 했더라고요. 여행할 때 이 순간에 되게 설레잖아요. 이번 전시가 국내 첫 문구 페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그 설레는 시작을
조금 의미 있게 가져가 보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포데스크를 지나서 보면은 물건을 보관하는 많은 상자들이 벽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인벤타리오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재고나 목록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구성한 공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 섹션이었어요. 부스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번 페어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줄기에 마치 책의 목차처럼 구성한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두꺼운 골판지로 여러 겹을 쌓아서 전시 다이를 만들고 긴 종이를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여놓은 연출이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인벤타리오라는 컨셉이랑 문구의 아날로그함을 공간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문구인 유형 테스트와 파일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문구인 유형 테스트라는 걸 하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질문이 적힌 종이랑 패턴지 종이를 고르고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거나 글씨를 써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 문구를 골라서 유쾌함과 새로운 이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딱 제 브이로그를 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뭔가 문구라는 게 손에 쉽게 잡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좀 만드는 체험들을 넣으니까 뭔가 부스관에 들어가기 전에 예열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입장할 때 부직포 가방과 함께 팜플렛이 든 파일을 하나 같이 줬는데 여기에 싹 담으면 이렇게 나만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포인트 오브 뷰의 엽서 만들기 체험입니다. 저보다 먼저 들렀던 친구가 입장하자마자 포어비 부스를 가서 웨이팅을 걸어놔라 이런 팁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으니까 웨이팅 시간이 2시간 반이었어요. 이번에 포어뷰가 스탬프를 메인으로 가져왔다 보니까 스탬프를 찍어서 하는 체험을 만든 것 같았어요. 사실 스탬프가 되게 흔한 전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긴 해요. 실제로 이번 전시에서도 부스관 곳곳에 숨어있는 미니 스탬프들을 찍으면 미니 배지를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포어뷰 스탬프 체험이 조금 특별했던 건 실크 스크린 방식처럼 만들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실크 스크린은 실크로 된 판에 빛으로 구멍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 잉크를 묻히면 구멍이 뚫린 부분에만 잉크가 묻는 그런 판화 인쇄 방식이에요. 한 종이 위에 서로 다른 구멍이 뚫린 판을 다른 색깔을 겹겹이 쌓아서 얹으면 이런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그림을 파트별로 한 4-5개 나눠서 순서대로 스탬프를 찍으면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게다가 일러스트 작가분들이랑 같이 만들었다 보니까 그림 자체도 너무 예뻤고 정말 팔아도 될 그 정도의 퀄리티였어요. 이거를 무료로 5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너무 득템이었던 체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벤타리오 전시에서 구매했던 물건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품었던 물건들 마지막으로 전시에서 좋았던 것까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선 또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빠잉!